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기술, 인문, 비즈니스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도파민이란 말은요, 이게 꽤 어려운 전문 용어인데도 우리들은 이걸 상당히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도파민 중독에 빠질 위험이 많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약이나 담배, 술, 도박 같은 전통적인 중독부터요,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다가, 그리고 보다 가깝게는 SNS 중독 같은 것은 정말 쉽게 우리 옆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비 트랩 같은 것들이죠. 차고 넘쳐요. 이런 도파민 중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도파민 중독 자체뿐 아니라 그런 중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NRM키의 도파민네이션, 도파미네이션 아니라 도파민네이션 소개해드립니다.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박적으로 소비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해가 되는데도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 행복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요,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고통은 쌍둥이 같은 거예요. 쌍둥이 중 한 명에게만 편애할 수 없듯이요, 행복에게만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행복에 관심을 두는 순간 고통 역시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요, 일순간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고통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쾌락이 없으면요, 먹거나 마시거나 번식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상처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도 않죠. 쾌락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기제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것이 과거에 먹을 게 부족하고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원시시대에 만들어진 우리 몸의 기제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게 되면서 더 많은 자극으로 쾌락을 얻게 되고요, 더 적은 자극으로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열대 우림에 던져진 선인장이란 비유로 우리가 도파민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약물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 내성과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요, 무엇보다 생화학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면에서 인간성을 위협한다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난하고 직업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약물 치료에 의존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자가 말하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고통과 마주하기예요. 고통과 쾌락은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쾌락의 대가로 고통이 찾아오듯 고통의 대가로 쾌락이 찾아옵니다. 이게 본격적인 두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젯밤에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요, 오돌오돌 떨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보일러가 고쳐진 뒤에 느껴지는 이 따뜻함, 와, 이거는 정말 쾌락과 행복, 감사의 원천이 되는 거죠. 물론 며칠 지나면 다시 감사의 마음은 희미해지겠지만요. 그래서요, 찬물 샤워라든가 운동하기 같이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몸에게는 바람직한 행동을 추구하면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쾌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물이나 술, 인터넷이나 SNS로 얻는 쾌락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가 있죠. 물론 운동 같은 건강한 행위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강박적이 되면 그 또한 중독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정도를 유지한다면 큰 고통을 작은 고통으로 대체하고요, 때로는 엄청난 기쁨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솔직함입니다. 자신이 빠진 중독의 위험,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들을 근본적인 솔직함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도와줄 확률이 높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뇌 또한 변화되어서 자신의 쾌락 고통 작용과 강박적 과용을 이끄는 정신적 작용을 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런 메타인지는요, 자신의 행동을 바꿀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치심입니다. 중독에서 수치심은 좀 역설적인 단어예요. 중독을 강화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중독을 멈추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바람직한 수치심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수치심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그가 속한 집단의 성격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요. 파괴적 수치심, 그러니까 좀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엄격한 종교 모임에서 자신이 알코올 중독을 끊었다가 다시 술에 입을 대었다라는 것을 이게 수치심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계속 그 거짓말 때문에 고립이 되고 결국에는 그런 압박과 죄책감으로 더 술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면 바람직한 사회적 수치심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술을 끊었다가 입에 대면요. 그것을 수치심을 가지고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이 자신을 맹비난할 수 있다라고 여겨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그래, 비난해도 할 수 없어 라고 그것을 각오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족은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자신을 수용하고 지지해줘요.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가 자신이 중독을 끊어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저자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스스로 다른 것에 빠져, 운동 같은 거요. 이런 것에 빠져 중독을 이겨내도록 스스로 노력하고요. 그것이 힘들 때는 솔직하게가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회적 도움도 받고요. 스스로도 결심을 다 잡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공동체에서는 중독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요. 구성원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공동체에서는 이 중독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선량한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 라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공동체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신 때문일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마음보다 비난하고 폄훼하는 마음이 이 사람만 봐도 먼저인 거잖아요. 악순환에 빠져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양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겨누게 되고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하고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선량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NRMK의 도파민 네이션 읽어보았습니다. 책 읽기는요. 조그만 고통으로 SNS 중독 같은 큰 중독을 막는 대안이에요. 부작용으로 지식도 쌓이거든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으실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SNS나 인터넷 중독 치료에 충실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인터넷인데?